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뭔가요?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양자 간 대면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여야 양자 구도가 만들어진 뒤에 첫 TV 토론이 어젯밤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는 예상했던 대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그 보상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실정 등으로 박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또 박영선 후보가 2011년 오 후보의 시장직 중도 사퇴를 언급하며 보선을 치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공격하자 오세훈 후보는 성추행으로 인한 이번 보궐선거랑 똑같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네요. 네. 이 밖에 박영선 후보의 수직 정원도 화제였고요. 서울 도시 재개발 문제, K방향 평가 그리고 상대방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양자 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와, 치열하더라고요. 진짜 치열했어요. 잠깐 저희가 하이라이트 묶어봤거든요. 음성 들어보시죠.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거죠. 조금 전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증거를 대리될 것 같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 말 바꾸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땅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셨어요?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세요. 그죠?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주민투표한다고 시장이 그만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서울 시민에게 드린다. 이 말씀을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수직정원이 들어간다고 공약을 내셨던데요. 그거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예, 네. 샘플이겠죠. 물론. 네. 그러면 21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산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물 공급하는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관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빗물을 받아서. 여름에 모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면 모기가 무서워서 숲을 다 팹니까? 예. 김준일 기자. 예, 치열했죠? 치열했는데 총평을 하자면은 예. 박영선 후보는 조금 더 인파이팅 스타일로 권투로 얘기를 하자면 그 파고드는 스타일이었고 예. 약간 오세훈 후보는 아웃복서 스타일, 아웃복서로 툭툭 치다가 한번 막다가 툭툭 좀 하는 좀 뭐라고 했더 약간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약간 더 능글능글했다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조금 보셨어요? 더. 예. 어찌됐든 또 치열했고요. 크게 보면 이제 내곡동 공방 그리고 부동산 공방 그리고 수직 정원이 좀 화제가 됐고 특히 이제 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 이런 것들이 있고 자잘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곡동 공방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게 15년 전 일이라서 대체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보상 받으려고 땅을 샀나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거에 관여를 했나 시장 시절에 그리고 시가보다 더 받았나 이게 핵심인데 지금 엉뚱한 거를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그 내곡동 공방을 보니까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말 바꾸기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공략했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다. LH처럼 투기를 한 거냐 아니냐가 본질이다. 이제 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예. 어제 그 두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공방이 있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박영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동의하느냐 오세훈 후보가 묻자 오히려 오세훈 이명박 시절에 뉴타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박원순 전 시장이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수직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수직 정원이 밤사이에는 가장 온라인상에서는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수직 정원이라는 게 건물에다가 예. 이제 정원을 세우는 건데 이게 이미 전에 이제 그 우상호 의원하고도 한번 이게 붙었어요. 그때 당내 경선에서도. 네, 거기에서도 그렇죠. 목이 많이 든다, 돈 많이 든다. 그리고 서울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수직 정원이 왜 필요하냐? 그거는 평지에 있는 도시에나 필요한 거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어찌됐든 그거에서도 상당히 이제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선거다라는 것을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지금 박 시장도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 때도 지금 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똑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랑 이게 똑같은가요? 라고 이제 뭐 대받아치면서 다른 거다 그 두 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김정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각자의 각자의 약점이 좀 분명히 드러난 공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내곡동 땅 문제를 두고는 뭐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특혜를 줬느냐, 뭐 이 문제보다는 지금 거짓말을 했느냐 이 프레임에 갇혀버렸죠. 이에 대해서 오 후보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말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예. 기억 앞에 겸손? 무언가를 해명하면은 그것에 반하는 다른 정황이 나오고 또 그것을 해명해야 하는 그런 덫에서 이제 몸을 좀 움츠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박영선 후보는 최근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분명하게 다른 포인트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임대차 3법 문제, 뭐 공시지가 상향 문제 두고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본질적이지 않은 세부 내용을 두고 다소 좀 의미 없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그 공약인 안심소득을 소개하면서 독일 베를린 사례를 언급하자 베를린 인구가 몇 명이냐 이게 좀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했었고요.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을 두고는 아까도 나온 것처럼 뭐 나무를 많이 심겠다는데 그럼 모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공방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토론의 특징이라고 하면 빠른 진행이 좀 특징으로 좀 보였었는데요. 네. 충분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막 끊을 수가 있었죠. 예, 네.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속사포 같은 그런 공격을 이렇게 쭉 쏟아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려고 끊어버려요. 하면 다시 또 공격하고. 답을 좀 듣고 싶은데 계속 예. 끊어버리더라고요. 양쪽 그러면서 이제 또 후보들이 다. 공수를 교대하고 또 공수를 교대하고 예. 뭐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 이제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을 KBS에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셔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셔야 누가 더 적임자인지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고 또 우리 내일 얘기를 나눠보죠.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총괄 사령탑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예.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됐죠. 네. 문제가 드러나자 김 전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나절 만에 경질 인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서 21개월간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였던 그는 송구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그 무렵에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발언이었네요. 그러니까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표가 굉장히 신속하게 수리가 된 것도 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최고위원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를 관통하는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오만했다라는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 이런 쪽에서 네, 그거는 스스로. 이제,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좀 민심 위반이 급격하게 보이니까 사과를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표현이 된 거고 일단은 김상조 실장 하루 만에 경질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난해 말에 사실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같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예. 반려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신임이 두터웠었는데 바로 됐다라는 거고 일단은 뭐 이제 그 김 실장 얘기로는 청담동 아파트 이제 전세를 본인이 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 집은 청담동에 있는데 예. 금호동에 가서 전세를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거기 있는 뭐 청담동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금호동에서 금호동 살았는데 살고 강건너서. 청담동 아파트 전세를 준 아파트의 예. 전세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낮아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춘 거다 시세에 이제 맞춘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그게 이제 그 직전에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오비일학이든 어쨌든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경질을 한 것이고요. 어저께 이제 그 반부패 협의회 투기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만 해가지고 한 것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7번 동안 반부패 협의회가 열렸었는데 네. 그리고 더 이제 이례적인 것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에 부동산 부패 청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었어요. 프린트가 아예 돼 예,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주얼적으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대통령도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다 해라. 그리고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 행정력, 수사력 총동원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총리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네. 근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검찰 관련해서 되게 눈에 띄었어요. 뭐라고 했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라. 그리고 전원 구속 수사해라. 지금까지 기조는 이 LH 사태 이후의 기조는 경찰이 주도권 잡고 검찰이 조력을 해라였는데 예. 이것을 좀 바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수사 기소 이거 분리하겠다, 뭐 중수청 만들겠다 이런 기조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급하니까 이제 다 이거를 지금 끌어다 쓰는 건지 그렇게 이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을 얘기했는데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라. 이것도 검찰한테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 같이 비춰져서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척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제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지난해 임대료를 올리니까 14명이었는데 이 중 10명이 범여권 소속이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 여권에서는 신규 계약 시에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도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서울 목동 아파트 전세금을 26.4% 올렸고 조응천 의원도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9.3% 올렸습니다. 무소속의 김홍걸 의원도 강남 아파트 보증금을 61.5%나 올렸고요. 61.5%요? 네. 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초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23%나 증액했습니다. 23%? 예. 얼마 전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LH 사태와 관련해서 윗물은 맑은데 그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아랫물이 문제다. 네. 그 맑은 윗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임대차 3법 논의를 할 때 제일 부작용으로 우려했던 게 뭐였냐면 법 시행하기 전에 주인들이 왕창 올릴 거다.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작용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 부작용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네요. 그때 그거 괜찮다. 혹은 뭐 잠깐 지나갈 일이다. 그 후에 안정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법 시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막아야 할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참 짧게 가죠. 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사고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앞서 중국을 출발해서 네덜란드로 가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가 운하 중간에서 좌초됐죠. 길이 400m의 초대형 선박이 운하 한가운데를 횡으로 떡 가로막으면서 400척에 달하는 배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결국 10여 대 예인선의 도움으로 에버 기븐호는 부양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운하 한가운데 그 넓은 공간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럼 사고 수습된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배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됐네요. 그러면 이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될 거고요. 예.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그 소송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피해 규모가 예. 이게 된 게 아니네요. 이제 배들은 책임 다니기 공방은 이제 시작했지만 시작이죠. 예. 뒷수습이 어마어마하군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